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매주 브이로그 한 편은 촬영하고 있죠. 출발해 볼게요. 그래도 카메라가 바뀌어 갖고 비교가 좀 돼요. 예전에 쓰던 거랑 이번에 거랑 한번 비교 좀 해드릴까요? 이게 예전 카메라고요, 이게 이번에 바꾼 카메라입니다. 어때요? 확실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리를 해서라도 한 겁니다. 이 비교를 딱 해드려야 하시니까 업그레이드가 별건가요? 이런 게 업그레이드지. 아산이랑 예산 간단하게 내려주고 카고차로 바꿔 타야죠. 의도한 건 아닌데 카고차는 지금은 경제적인 이유로 2주에 한 번씩 운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주 운행을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처음에는 메가트럭 어디냐 그러시더니 지금은 파비스 어디냐 그러십니다. 다 가지고 있고요. 그 힘겨운 가운데 별 생각을 다 해봤었어요. 파비스를 팔까 메가트럭을 팔까 이러면서 저도 힘든 시간 보낼 때 이거를 팔까 저거를 팔까 저도 고민했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안 팔고 이 악물고 돈 벌어서 다 메꿔놨습니다. 아무튼 카고 영상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험이 없는 건 아니니까 녹여봤는데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람이 있어요. 이렇게 할 때 다시 하길 잘했다. 저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겠죠. 근데 그 싫어하시는 분들, 당신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한 분이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다시 한 거예요. 제가 싫으시면 싫어요 채널 추천 안 함 누르고 나가시면은 예전 유튜브처럼 비춰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가 채널 추천 안 하면은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줍니다.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요즘 아침에 고구마랑 우유를 왜 이렇게 놨냐, 파비스는 무시동 히터가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저 부분에서 애가 따뜻해져요. 전자레인지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전자레인지 놓을 공간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랑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농담 바램 뭐 이러죠. 저도 그런 얘기를 해봤고, 파비스가 만약에 액션트급은 아니지만 이게 하이 루프탑이라 그러죠. 탑을 크게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천장 크기만 조금 올려서 수납 공간 조금만 만들어주면 야 그거 옵션 무조건 할 것 같은데요. 현대에서 아무래도 돈이 안 되니까 안 하겠죠. 현대자동차에서 돈이 안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선 회장님을 존경합니다. 파비스가 호불호가 엄청 갈리는 화물차입니다. 끝도 모를 욕심이 있는 분들은 파비스 아니라고 해요. 얘가 이제 58개월인가 59개월인가 우리 가족 잘 먹고 살았고, 자잘한 사고 2건 있었습니다. 자잘한 사고 2건 있었고, 중간에 위기도 있었지만 잘 견뎌냈고, 올해 위기도 잘 견뎌냈고, 지난주에 좀 부정적인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사이클이 야 이게 되게 혹독해요.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을 잘못하면은 정치적인 게 들어가니까 다른 것만 말씀드리면, 몇 년 하신 분들 보면은 코로나 겪었죠, 전쟁 겪었죠. 이 두 가지 오기 전에도 고유가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요번에 고유가 또 왔죠. 탄핵 정국 있었죠.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화물의 역변을 진짜 다 느낀 것 같아요. 최초에 제가 화물했을 때만 해도 윙바디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의 카고였고, 주력이 7m 카고랑 1톤 카고가 주력이었어요. 지금은 라인업이 좀 다양해졌죠. 집의 형태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화물의 길이 싸움으로 바뀐 것 같아요. 느낌이 카고에 치우쳤던 물류의 중심이 10m 20 길이의 짐으로 많이 옮겨갔고, 카고차로 옮기던 것도 높이를 줄이면서 10m 20으로 가고, 합짐도 원래는 주 5일째를 이미 시행을 했지만 토요일까지 계속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3회전 하는 분도 많았어요. 저도 3회전 했었고,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게 3회전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토요일 날은 카고들이 짐이 좀 더 있어요. 윙카늘은 쿠팡 쪽이나 물류 쪽 일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죠. 다른 건 아니에요. 시시각각 바뀔 때 그 시장에 빨리 적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한마디만 할게요. 아니 이 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가변축 없는 걸로 상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다 차단해 버리는데, 반대로요, 내가 가변축이 있어, 가변축 있는 게 뭐요? 가변축 있는 게 뭐? 축짐 싣는 거 촬영하면 욕하실 거잖아요. 가져간다고. 그래서 내가 가변축 없는 차량을 선택한 이유고, 두 번째는 가변축 없는 차량들이 중고 상태가 너무 좋아요. 제 메르신 어떤 상태인 줄 알아요. 윙카였는데 사고로 윙 내리고 뭐 아무튼 상사로 이렇게 온 차인데 법인에서 기사가 운행하는 차량이었어요. 근데도 쓸만합니다. 그 정도면, 그 가격에 그 정도면 쓸만해서 잘 타고 다니고 있고. 아니 내가 가변축 있어가지고 8톤 9톤 실을 것도 아니고
아니고 가변축, 윙바디 이거를 하나의 뭐라고 해야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비가 있으면은 이 정도 던전은 깰 수 있어. 이 장비가 있으면은 저 보스 레이드를 뛸 수 있어. 이런 개념으로 보거든요. 자, 볼게요. 차가 일단 길이별로 나눠집니다. 6m 차도 있고 7m 차도 있고 8m 차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정하잖아요. 옵션을 하나씩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넓히는 영역일 뿐이에요. 못하니까 아예 안 산 것 뿐이고, 게임으로 따지면 나는 이제 여기 던전을 못 가. 근데 그 장비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카메라가 여기를 찍을 것 같으니까 구매를 하는 거지, 찍을 수도 있겠다 해서 구매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가변축은 그래요. 쓰겠지 하고 사는 건 맞아요. 대신 저는 가변축 대신에 적재한 8m 30 결정한 거예요. 왜냐면은 축짐을 못 하니까. 그러면은 뭐라도 하나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옵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7m 카고보다는 8m 카고는 8m 이상만 오더가 뜨니까 저는 그걸 선택했을 뿐이에요. 아마 메르신으로는 6톤 500 이상은 어차피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을 일이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싣는 거지, 또 막 과적했다고 너무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5톤 차에 6톤 실었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꾸 사람들이 내가 논란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저는 과적을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과적에 대한 잣대를 다 사람들한테 쥐어놨다고 생각해요. 전혀 아니거든요. 아니, 탈출할 수 있으면 탈출해야 되는데 과적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정보만 알렸을 뿐이고, 참 유튜브가 피곤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소리는 안 할 거고, 적재 중량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우리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그 선으로 적절하게 잘 해볼게요. 욕 안 먹는 선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동안 첫 번째 하차지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7시에 와서 내리고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품질분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갖고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하차지거든요. 품질하시는 분이 일이 너무 많대요. 그러면은 솔직히 차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도착해서 하차하고 전화 달라고 해서 전화를 해요. 그럼 자기 바쁘면 나 몰라라 하잖아요, 보통 자동차 회사들은. 나오셔가지고 조금 늦게 나오면은 아유 뭐 때문에 늦었어요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일 많다고 힘들다고도 해주시고. 일단 친절하세요. 뭐든 일단 내려봅시다. 아이고. 부산에서 맨날 오는 거 하차해놨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저분이 나 때문에 저러고 있었던 거구나. 반장님 잠깐만, 이 차 들어와야 되니까. 반장님이 나오셨어요? MD로 전화했어? 예.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35년. 군대 제대하고 바로 한 거 92년에 태어났나?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여요? 뭐 안녕하세요. 또 봬요. 92년생이래. 우리 와이프도 92년생이 아닌데. 다음 집은 6km 거리. 아, 끔찍해. 또 들어가야 돼. 원래 코스는 여기부터 오고 저기 가는 게 맞는데, 바퀴 달린 제품들은 맨 앞에 싫지 않는 이상은 하차를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아는 집이고 집에서 가깝고 첫 번째로 내릴 수 있고, 이게 모든 조건이 충족되니까 운마비 조금 올랐을 때 잡았거든요. 와, 갤로퍼다. 야, 저기 아직도 돌아다니네. 오, 웬일로. 오, 웬일로는 무슨 똑같지 뭐. 자. 아우. 차 맞나? 돌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운반비를 안 주셨나? 왜 이렇게 막아놨지? 이런데 잘못 들어왔다가 승용차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제주담백 하차예요. 차 또 들어와요? 몇 개 내려요? 4개밖에 안 돼요. 아니, 이거 오산 가시는 거죠?
아, 여기. 그때 휴가 때 저랑 같이 오산 가셔가지고. 아, 그랬네, 그때? 네, 내가 먼저 출발했는데 먼저 도착하시고. 고인물을 어떻게 따라잡아요? 빨리 가는 길을 아시겠지. 후진으로 가도 저보다 빠르실걸요? 네, 수고하세요. 아, 비 올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우중충한 게 그냥. 마지막 하차를 훈련하고 바꿔 탈 준비해야지. 아우, 비 올 것 같은데. 아, 비 올 것 같은데 그냥 윙카 탈까? 아, 예, 수입품 도착했는데. 아니, 사람들이 나를 키를 계속 작게 보는데 이거 높이가 2550이에요 짐도 꽤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짐보다 큽니다. 지금 아니구나, 짐이랑 비슷하다 합니다. 이게 2단 사이즈에 있는 짐도 저랑 비슷비슷해요. 근데 내가 어딜 봐도 체격이 작아 보인다고 그러는 거지? 그 무거운 거밖에 없냐. 일단 집으로. 아이고, 일단 바꿔 타러 가자. 네 군데밖에 안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일이 너무 없다. 오전에 하나 움직일 게 안 보이네.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일이 너무 없다. 정리해야지. 자, 카고로 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울산행으로 다음부터 오늘 공차 좀 타야 될 것 같아요. 공차 거리가 꽤 나올 것 같은데, 아, 이게 오전에 어떻게든지 하나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여보세요? 예, 사장님, 그 지게차 섭외됐거든요. 아, 그럼 지금 갈게요. 예. 저 지금 불당동이에요. 오기로 했습니다. 불당동을 뚫으라니, 너무하잖아. 불당동을 뚫어라, 불당동을 뚫어라.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윙카 타다가 이제 카고로 바꾸니까 이제 감각이 아직 좀 틀려요. 그래갖고 쿨타임 돌아야 됩니다. 쿨타임. 안녕하세요. 내리막길 딱 지나자마자 길이 약간 넓어져요. 오, 이거 굴절 코스 하는 기분인데? 굴절 코스 기분이야. 샤샤샤. 위에 묶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 묶어야 돼요? 위에 묶으셔도 돼요. 위에 묶어도 돼요? 쓱 붙여주세요. 됐습니다. 확인을 해볼까? 아, 여기 하나. 야, 여기서 짝짓기를 하고 있어. 이씨, 파리새끼가 내 앞에서 짝짓기를 하고 있네. 이씨. 오케이. 이쪽에 하나 던지고,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 더 이쪽. 아, 맨날 이런 것만 싣고 다니. 클라스 난이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 사장님. 내려오나, 그래, 보타에서가. 내려가요. 그래도 내려오네. 저 카고차예요. 왜? 촬영해야죠. 이런 애가 묻고 살경구 안 하고 하물쟁이가.
아니 화물은 화물대로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면서 먹고 살잖아요. 아니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일을 나태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할 거 다 하면서 하잖아요. 인정할 거 인정하셔야죠. 못한다. 빨리 또 3개가 또가 있어. 본적으로. 아이고 진천 가니까 자리 남았으니까 계산 돌렸다가 가면 딱 맞잖아. 그거 내 싫을게요. 이러니까 6m면 됩니다. 이러더라. 혼자가 있을까? 큰 차 혼자.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그런 거 싣고 가면 알키고 그러니까 내가 돈 오랜만에 없어서 내가 일하나. 그렇죠. 아파트 관리비가 없어서 일하시는 거지. 그렇지. 예. 이제 말을 알아듣는 니가. 관리비 안 낸다고 아파트가 넘어가진 않는데 굳이 그걸 내신다고 이렇게 나오시니까. 내야지. 전기도 안 끊기고 하지. 아 은퇴 좀 하세요. 왜 나를 실업자 만들려고 그러노? 한 3, 4년 타고 차 팔자. 어찌 생각하노? 또 팔아드려요? 싫고 저녁에 통화하자 그럼. 전화기 전화 주세요. 두 군데만 더 갔다 올게요. 맨날 일 없어가지고 합집이나 하고. 아이 매출에 파이를 못 맞추겠어요. 그 금액을 어느 정도는 가야 되잖아요. 저도 사람 새끼니까 애들도 키워야 되고 우리 애들 주말에 이제 축구 교실 보내려고 또 돈도 좀 더 필요하고 그런데 오전에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고 일이 없는 거예요. 카메라 끄고 잡았는데 길다고 까인 것도 있고 이상하게 요즘 6m 하고 소요가 생기네요. 주스로 다니는데 100km 쓰겠네 이거 진짜. 아이고 한번 막간을 이용해서 파비스랑 메가트럭 얘기해볼까요? 일단은 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포지션은 같고 라인업도 같지만 메가트럭은 이제 사골 트럭이죠. 사골 트럭. ECU로 제어하는 거 빼고는 아날로그적인 게 많은 그런 느낌이고 파비스는 전부 전자식으로 세밀해졌어요. 브레이크도 틀린 게 공기압으로 직접인데 파비스는 전기 신호로 컨트롤을 한 번 더 해줘요. 소음이 적어요. 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과하게 눌러질 수 있어서 소음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차감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파비스 살 때 무조건 프리미엄 모델이랑 노블 모델이 있는데 맞나?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요. 블루링크랑 탑 에어 서스펜션, 무시동 히터, 11인치 클러스터 LCD 모니터 다 있는 모델로 하신 다음에 나머지를 선택하시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 운전도 많이 틀려요. 저 메가트럭 와이드캡은 포지션도 틀려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포지션 있잖아요. 시야라든가 미러 종류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돌아다닐 때 보면은 이렇게 양대비에서 크게 하는 거 있어요. 그게 11인치였나? 아무튼 모니터 큰 종류로 해서 카메라 종류 다시고 어떻게 보면은 메가트럭이 저는 앉은 키가 크니까 여기가 좀 시야가 방해가 되긴 하지만 포지션이 좀 더 높아서 그런지 운전하기는 와이드캡이 좀 더 나아요. 이게 와이드캡이 탑 에어 서스펜션 빠진 거 빼고는 단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도 넘어갈 때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KP 인더스트리에서 넥시스 시트 하고 얘도 장거리를 안 할 수 없을까봐 나름대로 이런저런 준비를 한 거니까 지금 좋잖아요. 카고 콘텐츠 재밌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할게요. 좁은 길 만나도 그렇게 겁나지 않습니다. 침착하면 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직원분들 나와주셔갖고 도와주시니까 이제 벼 뵀잖아요. 추수를 했으니까 라이글라스도 나오고 저는 라이글라스를 못 싫습니다. 이 논두렁에 있는 이 공룡알이라 불리는 이 하얀색 라이글라스라 그러는데 이 조사료라 그러죠. 이 조사료를 저는 못 싫어요. 그 조사료는 다른 카고 유튜버분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 것 같은데 넓은데? 왜? 엄청 넓은데? 울산도 황성동이던데 뭐지? 어우 나무 팔레트 좋아! 어우 개꿀. 이게 날로 먹으면 안 되는데 역경이 있어야 되는데 어휴 날로 먹네. 날로 먹어 오늘도. 보실래요? 여기 요만큼 차이가 있어가지고 됐어. 꿀짐 꿀짐 미쳤다. X나 비싸다. 이거 상당히 고가네요. 8,500만원이에요? 야 되게 비싼 거네. 앞으로 조금만 더 갈게요. 이제 이쪽으로 한번 밀어보시겠어요? 어림도 없네 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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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딱 됐어. 오. 샤. 깨끗하다는 소리를 너무 자주 들어. 11년 된 차 안 같죠? 적재함이 새 거라 그래요. 적재함이. 아무튼 제가 통화해서 잘 내려 드릴게요. 예, 수고하세요. 지난번 하차지가 오늘의 상차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차가 몇 톤 차인가요? 5톤 차 조금 큰 거예요.
그 5분 후에 좀 들어오시겠어요? 여기는 수진으로 가야 될 거예요. 승차를 또 해볼까? 여기다 세우면 되잖아요. 여기다. 예. 아닌가? 그냥 2개 놓을까? 2개 놓고 1개 놓을게요. 아니 이쪽으로. 예. 아니요 그냥 여기서 그냥 예 됐어요. 예. 이샤. 갑받치기도 애매하네 이거. 안돼 같이 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앞으로 올게요. 예 됐습니다. 갑받치고 가야겠다. 갑바를 치자. 져주면 안 되잖아요. 으따씨. 갑바를 이게 얼마 만에 치는 거야? 몰라? 갑바가 좀 젖어 있네? 나와라! 갑바 치고 있으니, 에휴. 갑바를 쳐야 돼, 항상. 합점하면 다 풀러야 돼요. 아무튼 갑바가 살짝 젖어 있을 줄이야. 맞춰놨더니 가오차 하지 마세요. 이럽니다. 이래. 자 이제 중간을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됐어. 이거 짐이 이렇게 꽉 안 실리면 갑바 사이즈가 애매해요. 자 놓고 보통은 2번 감은 다음에 위에서 넣어서 밑으로 내리면 돼요.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또 한 번 감아서 이렇게 예, 안전하게 이렇게 제가 전에부터 얘기했지만 갑바는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귀찮음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갑바 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펄럭거릴 수 있어서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끈 처리는 대충 뭐 하나 더 쳐줘야겠네.
이쪽이 펄럭거릴 것 같으니까 여기가 또 펄럭거릴 것 같단 말이죠. 네. 안 치면은 갑바 펄럭거려서 안 돼요. 그래서 쳐줘야 돼요. 별거 아닌데 되게 힘드네. 한 바퀴 더 돌아줘야 돼요. 갑바를 커 보이는데 원래 여기까지 실었으면 딱 떨어지는 사이즈 갑바라 즐거운 마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리가 남아도 중량 초과입니다. 그냥 가야 됩니다. 보시면은 갑바 펄럭임 없이 잘 하고 있죠. 카고차로 합짐하면 제일 힘든 게 갑바 문제예요. 이 짐 높이가 다 틀리고 너비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갑바 치는 게 좀 까다로워요. 독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물건 뭐 12개, 14개 싣고 갑바 치는 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이런 거는 많이 힘들어요. 되도록이면은 화물은 하지 마세요. 요즘 콜 보면은 그냥 화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래요 뭐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저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화물 하시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내일 내리는 것까지 진행을 할게요. 사람들이 갑바 치는 거 힘들고 비 오면 힘들고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윙바디가 차량이 많은 거겠죠. 갑바 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갑바는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귀찮음의 영역입니다. 바람 부는 날 갑바 치다가 멘탈이 깨져요. 머리에서 지진 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또 서리라 그러나요? 서리가 안 줄 수도 있고 서리 내린 게 이렇게 얼어 있어요. 날씨 추울 때는. 화물의 꽃은 카고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갑바 열심히 칠 텐데 질리도록 칠 텐데 운반비에 눈이 멀으니까 힘든 일을 하게 됩니다. 저 셋바레트가 어지간한 독차 운반비로 나왔어요. 솔직히 기분은 좋습니다. 지금 운반비가 빵빵해요. 카고 영상 좋아해 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제가 갑바 친 이유를 설명을 드리려고 물 흐르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물이 맺혀 있어요. 이렇게 물 맺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6m짜리 좌우 싣고 파레트 2개 실었을 때는 그 파레트는 비닐 처리든 다 돼 있었어요. 비닐 처리부터. 그리고 그때는 일교차가 지금 같지는 않았단 말이죠. 이 짐 실을 때만 해도 15도 16도 정도 됐는데 지금 영상 1, 2도 정도 되거든요. 밤에 서리 끼잖아요. 비 오는 날만 씌운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서리 내린다 그러죠. 이런 현상들 때문에라도 갑바를 쳐야 돼요. 앞에 짐은 비 무관이었고 중간에 있던 나무 케이스는 서리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박스 제품이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물 보이시죠? 물 맺힌 거. 내일착 실었을 때, 야상이라 그러는 내일착 실었을 때 덮개는 필수다.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 무리해서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길가에서 이렇게 하차하기로 했습니다. 공간은 차들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확보를 해놨고 길 옆에서 하차하면 꼭 악플이 달려요. 갑바를 벗기겠습니다. 하즙은 없으니까 촬영하면서 천천히. 자, 갑바 잡고 하나 둘 셋 슈! 슈! 자, 그러면 이제 센터 잡고 자, 갑니다. 입을 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길들여져 있어 가지고 접기가 조금 편안한 갑바입니다. 약간 길을 들여져 있어요. 떼갑바는 아니어서 보세요. 약간 길 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툭 치면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 넘어옵니다. 갑바가 길 들여져 있으면 넘기면 다 같이 탁 하고 넘어와서 딱 자리를 잡아요. 샷! 한 번 더 제발. 흐샤! 이렇게 이거예요. 둘 셋. 이렇게 길들여진 갑바는 자기가 알아서 딱 넘어갑니다. 근데 망사 갑바는 넘기고 다시 가서 다시 해줘야 돼요. 샤! 흐샤! 아이고 이거 무거워서 안 되네. 이럴 때는 그냥 어때요? 좀 밟아주고 공기백에 밟아주고. 스타일은 여러 가지예요. 여기서 밟아가면서 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맙니다. 그냥 말면 돼요. 따다다다단 딴 따다다다단 가슴이 옆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앞으로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끈 처리를 그냥 하도 좋은데 갑바가 좀 이쁘게 말아줘야 되겠죠. 갑바를 한 번 더 접으세요.
그럼 조금 더 이쁘게 접어집니다. 이만큼만 접어서 줄 하나 빼놓고 올리면 자, 안 풀어지게끔. 아유 무거워. 묶어버리면 끝났습니다. 자, 어휴 힘들어. 가빠 안 쳤으면은 제품 위에가 다 젖었을 거예요. 젖으면서 다 흡수며 들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런 고리형을 쓰는 이유가 이럴 때 한 번씩 쓰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넣고 당기면 하고 하차 난이도가 왜 이렇게 높냐. 야 이거 보면 또 이제 카고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화물은 되도록 하지 말고, 화물 하더라도 합찜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개고생하고 삽니다. 지친다 지쳐. 합찜하지 마세요. 이렇게 개고생합니다. 아 힘들다 진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어.